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또 레벨업을 하였지만 레벨업 뒤의 흐름은 또 지긋지긋한 횡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횡보는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수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하였고요. 헌데 미국 시장은 CPI 발표 이후 독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내리고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이고 해서 뭐지 했는데 본장 시작 이후에는 주가 지수는 장중 하락을 싹 되돌려서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반 분위기는 강세장이다 했는데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또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에서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갭상승을 했습니다. 포지션을 오버나잇 하는 거래자들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갭이죠. 그리고 더 싫은 것은 이번 주 내내 있었던 것처럼 갭으로 움직인 다음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움직임이 없는 것. 장중에 뭔 조정도 주고 또 오버슈팅도 주고 해야 포지션을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갭으로 움직인 다음 프리미엄이나 쪽쪽 빼면서 안 움직이면 이건 콜 매도로 이익을 내긴 했어도 포지션을 오버나잇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갭 상승을 2포인트 넘게 했는데 뭐 2포인트 넘는 갭 상승이 뭐 대단한 거냐 할 수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이 바닥 대비로는 스트레이트로 10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라서 콜옵션은 사흘 만에 더블에 가까운 상승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롤링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월물 초라서 롤링업은 당연한 것이지만 롤링업을 하고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포지션을 애드하거나 또 해지를 해서 뭔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콜 435를 440으로 롤링업을 하고 나서 오늘쯤이면 그래도 장중 조정이 좀 나올 법도 하겠지 했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주범은 바로 외국인 선물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서 선물 매도를 쌓은 것을 월요일 날 한 70% 정도 걷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나머지를 모두 걷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더해서 중국 시장도 초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현물 매수도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들어왔는데 월요일은 현물 매수가 없었지만 어제는 현물 매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절대량은 2,700억이고 그래서 지난 9일의 그 매도분에 비하면 1조 넘는 매도에 비하면 뭐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또 그마저도 SK하이닉스랑 네이버가 절반을 차지한 등 본격적인 매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어떤 체감 상승 에너지는 제법 컸을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베이시스가 꾸준히 좋아져서 지난 7월 초의 베이시스 수준, 그러니까 장중 콘텐코를 잠깐 보이는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자극시켰기 때문이죠.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는 2,500억도 안 되는 좀 적은 양이었지만 매도 차익 거래의 청산이 사흘 만에 평균 1포인트 넘는 큰 이익을 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덱스 종목들이 아주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변동성 감소로 호가 스프레드도 계속 개선되어 시장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을 텐데 사실 시장이 진짜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 거래량은 대부분 차익 거래였어요. 그리고 이틀 연속 선물을 강하게 환매수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장은 그냥 갭 상승한 채 하루 종일 제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보유 종목들이 대부분 갭 상승을 해서 시장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호가를 받치고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고 장중에 무슨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간단지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승은 갭 다운 혹은 장중 조정을 주고 나서 현 선물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실제 체결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인데 올해 시장은 참 뭐랄까 그런 이상적인 시장과는 거리가 먼 좀처럼 방향성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핑계 대봐야 하등 도움 안 되는 것이고 기대 이익을 낮추어 대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쌓았고요.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이 계속 푼 매도를 쌓았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개인이 동일한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변동성 매도를 쌓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관은 옵션 시장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포지션을 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기관이 좀 움직여줘야 뭐 적극적인 롤링 업도 롤링 다운도 나올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시장이 참 너무 심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4주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본격적인 매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최근에 대만 지수가 계속 음봉을 맞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하락은 안 했지만 어제도 오전장에 잠깐 오르는 듯 했다가 오후장은 상승폭을 제법 반납했죠. 이렇게 고점권에서 양봉이 아닌 음봉이 쌓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 시장은 이미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틀 반등이 나왔다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오늘부터가 이번 주 주봉을 제대로 결정지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신고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국이 CPI가 어떻게 나오든 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통화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마치 문 닫은 것 마냥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통화 시장은 변화가 컸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번 주 주봉을 음봉으로 꺾어놓고 가는 게 이상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이 신고가 갱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이제 바닥을 치고 빠르게 반등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것이 좀 어색했죠. 차후 달러 강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늘은 커머디티 튀고 또 커머디티 통화도 튀고 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달러 강세에 좀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데 먼저 유로화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랫꼬리를 다시 위협하는 하락이 나온 채 미국 지표를 맞이하게 됐는데 CPI 발표와 함께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이 모조리 얻어맞았습니다. 이걸 미국 세션 해설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그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6월 CPI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더 강하게 나와서 YY로는 5.4% 그리고 코어 CPI는 YY로 4.5%가 나와서 뭐야 인플레이션? 아니 트랜지스토리라면서 하면서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겠어요. 헌데 내용을 뜯어보면 또 뭐 중고차가 한 30% 비중을 차지해서 그래 이번 주까지만 봐주자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CPI 발표와 함께 즉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미국 주가지수 선물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미국채 단기물 중심 하락, 그리고 골드 급락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반응 말고 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냐면 본장 시작 이후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CPI에 대한 해석이 전해지고 나서 이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미국 주가 지수 선물, 특히 나스닥 초강력 반등, 그리고 달러 인덱스 나름 눌림, 미국채 장기물은 아랫골이 달리고 반등, 그리고 골드도 급반등입니다. 그러니까 CPI의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아니야 내일 있을 뭐 파월의 하원 증언을 보고 생각하자 뭐 그때 가서도 뭐 트랜지스터를 얘기한지 보자 라고 일단 좋게 해석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셋째는 또 뭐냐라고 하실 수 있죠. 셋째 반응은 새벽 2시에 있었던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었습니다. 미국 본장 오픈하고 시장은 골디락스야 하면서 뭐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세션 딱 마감하고 나서는 시장이 고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새벽 2시에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매수세가 약한 거죠. 그렇게 낙찰되면서 여기서부터 포지션 언와인딩이 시작됩니다. 나스닥은 거기서부터 막 부러지기 시작하고 달러 인덱스는 눌린 것을 모조리 복구해서 종가 고가로 날아가고 골드도 마주 지랄 맞은 상승을 상당량 다 토해냅니다. 미국 장기 채권도 다시 부러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CPI 반응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종가만 딱 보고 나스닥이 하락했고 금리가 뭐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시장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내일 파월의 반응에 얘가 가속도를 갖게 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시장이 재차 상승으로 복귀할 것인지 이런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CPI에 대한 반응 이야기는 뭐 충분히 한 것 같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것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장 시작 전에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자체는 뭐 폭망각 이런 건 아니었지만 JP모건이 지난번에 그 어닝 가이던스 얘기했을 때 나온 우려, 그러니까 트레이딩 부분에 대한 실적 감소가 현실화됐어요.
그러면서 갭다운 나온 은행주들은 장중에 제법 큰 하락을 했는데 조금 웃긴 것은 새벽에 그 30년물 국채 입찰이 낮은 응찰률로 낙찰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은행주들이 반등을 해요. 근데 물론 플러스 전환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은행주를 미친 듯이 당긴 이유가 장기금리 상승이에요. 근데 3월에 그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나서는 그 뒤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뒤로 6월까지 오른 것은 금리 상승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이 망가지면 이제는 금리에 다시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세가 붙어야만 움직일 것이고, 따라서 은행주는 이제부터는 마켓 아웃퍼포머 같은 거는 꿈꾸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 특히 애플이 오늘 장 초반에 난리가 났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이 장 초반 나스닥 폭등과 함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채권 입찰 사건 이후로 밀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에 의미 있는 고점 신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도치가 형성된 겁니다. 사실 주봉을 계산하면 이번 주에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다음 주에 하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봉상 이격이 제법 벌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조정을 줘버리게 되면 다다음 주나 다음 주나 그때는 또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밀려버린다 그러면 아유 이거 시세 끝났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체 지수가 지금 망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만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숏포지션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S&P 지수가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변동성 지수는 얼마 살리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이미 은행주는 미리 얻어맞은 상태라서 나스닥이 밀릴 때 오히려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시기 신호는 아직은 멀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멤버십 회원들께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14,950일에 나스닥 매도 맛배기를 들어갔어요. 14,7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나스닥 순매도를 좀 해서 몇 개 해서 이제 일부 이익을 좀 고정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그대로 다 내려가면 이건 너무 빠르다 생각하고 다 이익 실현할 거고요. 이번 주에 그냥 변동성을 죽이다가 다음 주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을 좀 더 실어볼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중 그 VIP샵 어제 19달러 후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요즘에 중국 증시가 연속해서 반등 나오면서 함께 반등이 나온 것을 봅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아시아는 이미 얻어맞은 상황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얻어맞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눌렸을 때 아시아는 갭 다운 시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증시는 미국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빠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다 청산해서 신규로 포지션을 잡을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까지 손절을 했으니까 다시 매도 안 쌓겠지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시 매도 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폭락할 것으로 보진 않고요. 오히려 장 초반에 눌리게 되면 홍콩 세션 오픈하는 10시 30분까지는 반발 매수가 있을 수도 홍콩 세션 오픈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반발 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콜 435 매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10시 30분 전에 시세가 좀 아래쪽으로 나게 되면 그 콜 매도 롤링업을 하면서 발생한 그 손실을 좀 만회한 정도로 그 콜 440을 이익 실현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밀고 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뜨는지를 좀 관찰해서 혹시라도 외가격 풋옵션이 변동성 뜬다면 그때는 레이저 스프레드를 조금 쌓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터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시초가에 이미 풋 시세를 준다면 그게 또 전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쌓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 증시 역시 나스닥 선물 매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키포인트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700선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면 일단 나스닥 풋옵션 매도를 좀 절반 정도 해서 이익을 고정할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15,000포인트에 근접할 것 같지는 않은데 풋매수를 해서 이익이 날 정도로 시장이 또 급락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관점만으로 대응할 것이고요. 본격적인 조정은 다음 주 이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시장이 좀 과하게 눌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고가권에서 형성된 박스를 오늘 재돌파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엔화는 별도로 빼놓고요. 이 유로화와 나머지 비달러화를 보면 어제는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비달러가 추가로 언더슈팅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를 자극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지 달러 매수는 어제 손절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